안녕하십니까, 류캔두이십니다. 두 번째 미션은 제품을 선정하고 소싱하는 단계입니다. 미션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첫 번째 미션은 잘 수행하셨나요? 미션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다모아라는 프로그램이 풀리면서 생각보다 쉽게 미션을 수행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모두 다 예상된 장치였고요. 라고 말하는 게 원래 대사인데 여러분들이 너무 열성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바람에 이게 프로그램이 터져버렸죠. 딱 여기까지 계산이 됐습니다. 두 번째 미션부터는 이 미션 영상이랑 설명 영상을 같이 붙여서 얘기해 드리려고 그래요. 이거를 따로따로 나눠놨더니 많은 분들이 두 번째 미션 영상, 그러니까 설명 영상을 안 보시더라고요. 이게 더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영상 길이가 길어질 수 있는데 그거는 제가 최대한 많은 팁들을 드리려다 보니까 그런 거니까 조금의 이해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미션의 목표는 내가 실제로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을 선정하고 업체에 컨택을 해서 내가 판매할 수 있는 단계까지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첫 번째 미션이 몸풀기 단계로 굉장히 쉬웠던 만큼 이번 두 번째 미션은 난이도가 극상입니다.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그리고 먼저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위탁으로 안 하셔도 됩니다. 저한테는 이게 제일 쉽고 좋은 방법이라서 위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하니까 난이도가 극 상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만 쉽고 남한테는 어려운 방법이었나 봐요. 사입이던 위탁이던 중국에서 물품을 가져오던 일단 소싱이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번 영상에서는 마음에 드는 제품을 가지고 있는 업체로부터 제품을 소싱해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위탁이라는 단어에 혼동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위탁은 뭐 도매국이나 아니면 B2B 사이트 같은 곳에서 대량으로 물건을 가지고 오거나 하는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업체에 전화, 컨택을 해서 업체로부터 물건을 바로 위탁받는 그런 형식을 말해요. 물론 도매국에서 물건을 가지고 오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보통 일반적인 경우는 마진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도 제가 마지막에 꿀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물건을 소싱해 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소싱이라는 용어는 업체로부터 컨택을 해서 내가 원하는 제품을 판매 가능한 상태까지 만드는 것을 소싱이라고 합니다. 어떤 제품군을 선택을 했고 거기서 어떤 제품, 내가 원하는 딱 하나의 제품을 가져오고 싶다고 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제품군에서 제품과 업체 전화번호를 리스트업하고 전화를 돌리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꿀팁은 메일 돌리시면 안 되고요. 전화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난이도가 높을 거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마진을 생각하기보다는 경험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물건 한두 개를 팔아서 만원, 2만원을 남기는 게 아니라 물건을 소싱을 하고 상품 페이지에 올려서 판매를 실제로 만들어서 포장을 해서 보내는 이 원사이클을 한번 경험해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마진보다는 원사이클을 돌리는 그 경험에 초점을 맞춰서 이 원사이클을 돌리고 난 후에 괜찮은 제품을 실제로 소싱을 해와서 거기서부터 시작해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사이클을 돌리는 작은 성공에 집중해주세요. 너무 돈을 벌기 위해서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공급처의 연락처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연락처를 알아야 전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실제 제품의 패키지에 나와 있는 정보를 얻는 것이에요. 거의 모든 제품에 AS 번호가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도매 담당자를 연결해 달라고 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는 제조사라고 적혀 있으면 제조업체고요. 수입원이라고 적혀 있으면 수입업체, 그리고 판매원이라고 적혀 있으면 총판업체거나 혹은 수입업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수입업체나 판매업체, 총판업체에 전화를 하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전화를 하실 때는 제조업체보다는 수입원이나 판매원에 전화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예시로 물건 몇 개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제품 패키지에 업체에 대한 정보가 아주 잘 나와 있죠. 팁을 하나 드리면 소싱할 때 너무 대기업으로 가면 좋지 않습니다. 대기업들은 저희같이 영세한 판매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두 번째는 온라인 판매 페이지 보시면은 그냥 전화번호가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수입원이나 판매원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전화하셔서
도매 담당자 좀 연결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서 수입업체나 제조업체 정보를 얻기 위해서 검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한번 찾아봤던 코털 제거기 보시도록 하시죠. 여기서 요 가와사키라는 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있는 몰에 들어가면 뭐 이런 식으로 페이지가 꾸며져 있는데 보통 거의 끝에 쪽에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특허 필증이나 이런데 보시면 특허 번자, JR 코스메틱 뭐 이런 식으로 정보가 나와 있죠. 적합 등록에도 JR 코스메틱, 즉 제조업체나 수입업체가 이 JR 코스메틱이라는 데입니다. 하지만 여기 적합필 보시면 제조자가 일본이고요. 상호명이 JR이라고 하는 거 보면 이건 수입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JR 코스메틱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전화를 걸면 되겠죠. 전화번호를 알아내는 방법은 네이버에다가 JR 코스메틱 치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한 가지 더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LED 마스크를 한번 찾아볼게요. 너무 유명한 제품들, 여기에 셀린턴 이런 거는 다 브랜드 제품이잖아요. 이런 거 빼고 조금 이 정도 좋겠네요. 예. 디세 LED 마스크. 여기서도 밑으로 내려가면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저런 설명이 있고요. 보시면 제품명은 디세 홈 LED 마스크인데 제조사는 센바이텍 이라는 데서 만들었고 AS 전화번호가 친절하게 나와 있죠. 그리고 판매처는 이지암 화장품이다. 고객센터 따로 있고요. 그러면 이쪽이나 이쪽에 전화를 걸어서 도매 담당자한테 연결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꿀팁은 아니고 아는 사람만 아는 건데 KC 정보를 통해서 수입사의 정보를 얻는 것입니다. KC 인증에는 전환법에 의한 KC 인증이랑 전파법에 의한 KC 인증이 있습니다. 전환법에 의한 KC 인증은 보시는 사이트 제품안정정보센터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여기서 인증 정보 검색에 여기다가 KC 인증 번호를 넣게 되고 검색을 하면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이버에서 공룡 장난감을 쳐보도록 하죠. 어린이 제품이니까 KC 인증 대상입니다. 여기서 컬렉타 공룡 장난감. 네,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KC 인증 번호가 나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두 개로 나눠진 KC 인증 번호는 전환법에 의한 KC 인증이고요. 여기 간단하게 인증번호 확인이 있네요. 이걸 눌러주면 아까 전에 보았던 그 사이트에서 인증번호를 쳐 넣었을 때 나오는 검색 결과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보시면 인증번호가 나와 있고 인증기간이 나와 있죠. 그리고 모델명이 나와 있고 제조사가 나와 있고 제조국은 중국이고 수입업체가 어딘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다 전화를 걸면은 사입이 가능한지 혹은 위탁이 가능한지 문의하면 되겠죠. 이번엔 전파법에 의한 검색을 한번 해봅시다. 저번에 드렸던 코털 제거기 자주 나오네요. 가셔서 필립스, 파나소닉 제품을 한번 보도록 하죠. 스마트 스토어로 하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KC 인증이 없지만 그냥 딱 봐도 기계장치이기 때문에 KC 인증을 받아야 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면 이런 식으로 KC 인증 결과가 나와 있죠. 보시면 저희가 조회를 안 해도 되도록 이렇게 나와 있네요. 상호는 파나소닉 코리아 주식회사고 제조자는 파나소닉 코퍼레이션인데 제조자, 즉 파나소닉 코퍼레이션은 해외 법인의 가능성이 크고요. 이 상호 파나소닉 코리아 주식회사라는 곳이 수입업체입니다. 결국 같은 업체지만 이 파나소닉 코리아에서 수입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상호에 나오는 곳의 전화번호를 찾아서 전화를 걸면 되는 거예요. 대기업이었으니까 좀 예시가 이상해서 다른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코털 제거기 쇼핑 더보기에서 약간 중소기업처럼 보이는 곳을 골라볼게요. 여기 박준 공식 온라인몰이고 밑으로 내려가면 이런 식으로 인증번호가 나와 있죠. 이걸 적어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 국립전파연구원의 이 사이트에 기간을 정하고 그 내용을 엿다 적으셔서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박준 여기서 인증번호 확인을 누르면 바로 정보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안 뜨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그 사이트를 알려드린 거고요. 보시면 제조사는 이렇게 돼 있고 중국 업체죠. 근데 업체명은 CA 코퍼레이션. 이게 뭔 말이냐면 제조사는 중국이고 여기 나와 있는 업체명은 무조건 수입 업체입니다. 예, 이 CA 코퍼레이션에서 이 인증, KC 인증을 전파 인증을 받아서 지금 받아다가 판매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업체 정보를 얻는 방법은 이 정도가 있고 저도 이것들을 활용해서 실제로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끝이에요. 예.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소싱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냥 도전이에요. 쉽게 아이템을 얻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게 얻을수록 더 가치 있는 물건일 가능성이 큽니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거는 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경쟁력이 없는 제품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업체의 정보를 얻었으니까 전화를 해야겠죠? 제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업체 소싱 전화 예시.
네, 류켄 상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이커머스의 류두이시라고 합니다. 혹시 류켄 상사의 도매 영업 담당하시는 분 좀 바꿔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도매 담당인데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희는 두이커머스의 류두이시라고 하는데 류켄 상사에서 취급하시는 물건 중에 ABC 제품에 관심이 있어서 전화를 드렸거든요. 혹시 제가 사입을 좀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혹시 판매 경로가 어떻게 되세요? 저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려 하고 지금 사업자 내서 이 제품 주력으로 조금 스마트 스토어 기반으로 팔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온라인에는 안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혹시 폐쇄물 같은 건 없으세요? 예, 폐쇄물은 보유를 안 하고 있는데 온라인 쪽에 따로 판매권을 주거나 하실 계획은 따로 없으시네요, 그죠? 네, 현재는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이렇게 저희가 이거 물건을 가져간다고 해서 뭐 최저 가격을 무너뜨리거나 뭐 혹시 지켜야 될 사항을 어기거나 이러진 않을 거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 다 지킬 테니까 혹시 저희가 좀 가져다가 팔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안 되는데. 음, 예, 저희가 조금 이렇게 판매하는데 조금 자신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요. 예, 저희 제품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꼭 좀 저희가 좀 팔아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럼 최저 가격이나 지켜야 할 사항을 꼭 지켜주셔야 되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확실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드려볼게요. 사입으로 진행하실 건가요? 예, 일단 그럴 생각인데 혹시 위탁도 가능하긴 한가요? 네, 위탁도 가능하세요. 그러면은 제가 메일 주소 넣어드릴 테니까 사입으로 진행할 때 매입가랑 MOQ 같은 정보 주시고 그 위탁 가격 둘 다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리고 그 제가 지켜야 되는 기타 사항들도 정리해서 조금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 저희가 지켜야 할 것들이랑 제안서 보내드릴게요. 메일 주소 가르쳐 주세요. 예, 메일 주소는 제가 문자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 담당자분 성함이랑 직급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김호익 과장입니다. 예, 김호익 과장님 그러면은 제가 문자로 요 메일 주소 넣어드릴 테니까 제안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예의입니다. 전화를 거셨을 때 인사부터 하세요, 꼭.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했는데 와, 그래 도저히 안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도매국은 다들 아시죠? 그런데 도매국에서 물건을 받아다 팔라니까 마진이 많이 안 남게 되죠. 도매국에서 주문을 하면 판매자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도매국에서 구매를 하지 마시고 판매자에게 전화를 하세요. 그냥 도매국에 올라와 있는 걸 결제해서 물건을 받는 게 아니라 판매자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물건을 받고 싶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사입 가격으로 나가는 가격에 제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좋은 거는 도매국에 제품을 올리시는 분들은 수입사이거나 총판이 많기 때문에 소싱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왜냐면 그분들은 일반적으로 사입이나 위탁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도매국은 사실 거의 오픈마켓이라고 보셔도 돼요. 수입사나 총판 쪽에서 그냥 물건을 떨구는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물건 빨리 그 개수를 채워나가기 위해서 올리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진이 많이 남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가치가 없습니다. 전화를 거세요. 굳이 어려운 길을 가세요. 그게 가치 있는 정보를 얻는 길이에요. 제품을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 딱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그 군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는 제품보다 경쟁력이 있는 제품인데 잘 못 팔고 있는 제품이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거는 괜찮은 제품인데 영업이 안 돼서 마케팅이 안 돼서 잘 안 팔리고 있는 제품이라던가 아니면 세부 키워드에 노출이 안 돼서 괜찮은 제품일 수도 있고 제품을 선택하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전해드릴 내용은 이 정도인데 내용이 길었죠? 예, 많이 전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많이 어려울 겁니다. 사실 소싱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다마고치 1에서도 이 과정이 어느 정도 생략이 됐는데 그 이유가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생략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 가지 힘이 될 만한 정보를 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와 신뢰를 쌓은 업체가 3-4군데 정도 생기면 굳이 그때부터는 제가 소싱을 하지 않아도 그 업체에서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건을 계속해서 가지고 옵니다. 새로운 물건을. 그러다가 나중에는 제품을 선택하는 과정에도 제가 참여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 단계를 꼭 넘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창업 다마고치의 가장 높은 벽이자 첫 번째 장애물이에요. 이걸 넘으면 그 다음은 좀 순탄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10번 도전하면 1번 성공할 정도로 확률이 굉장히 낮았고 여러분들이랑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 어려운 걸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된 거고요. 꼭 도전해서 이 산을 넘어서 다음 미션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건투를 빌겠습니다.